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회사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한국 나이로 30살이 딱 됐을 때 1월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스피킹을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영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을 때 호주 유학을 준비하셨던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영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호주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호주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항상 워라밸 하잖아요. 정말 워라밸이 지켜지는 것 같은 회사예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브리즈번에 있는 브리즈번이 본사고요. 뭐 호주 전역에 있고 다른 나라에도 지사가 몇 군데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체 직원은 한 2,700명 정도인데 저희 브리즈번 본사에 한 1,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저는 그 회사에서 파이낸스 팀에서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시 반부터 5시까지 일을 하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사이 동안 야근을 한 적이 진짜 딱 3번 있어요. 근데 3번도 그냥 한 7시 정도에 마친 날? 그때가 제가 조금 늦게 마친 정도였고, 그 외에는 항상 5시 칼퇴근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약간 뭐 더 일찍 오면 더 일찍 가는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침 7시에 만약에 왔다면 뭐 3시 반, 4시에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들 일찍 가십니다. 그래서 일찍 가셔도 전혀 이렇게 상사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는 사람들은 한 2회, 3회 더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재택근무가 주 1회로 되어 있어서 그냥 주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회사들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은 연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도 물론 연차가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했던 게 거의 뭐 6, 7년 전이니까 벌써 거의 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연차가 많이 있어도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일했던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은행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다른 사람들도 연차가 많이 있긴 한데 1년에 주로 한 2, 3일 이 정도를 쓰는 게 보통이었고 저희 지점장님도 한 뭐 4일 이 정도를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를 많이 쓰는 걸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연차가 1년에 4주가 나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경력이 짧을 때 4주가 나와요. 내가 회사를 다닌 경력이 길어지면 연차도 그에 맞춰서 조금은 길어지거든요. 근데 4주 동안 거의 크리스마스 때는 대부분의 회사가 2주 동안 셧다운을 해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주 그리고 새해 이때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2주를 쉬고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거의 90% 이상의 호주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동안에 이제 제 생각에는 호주가 아무래도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연말 동안에 자기 나라에 가서 가족들도 좀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당연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항상 2주 연차를 쓰고요. 그 외에 나머지 2주 연차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병가 같은 경우도 1년에 2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퍼스널 리브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은 업무 환경이에요. 업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벤트풀하고 펀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 다른 회사만 그런 건지 몰라서 다른 호주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물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한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떤 회사 쪽에서 개최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약간 뻔한 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회사에 다니면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이 Drinking Friday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한 3시 반 정도부터 마칠 때 5시 정도까지는 저희 오피스에서 같이 술을 마시거든요. 와인이나 비어 이런 거를 회사 쪽에서 사다 놓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때쯤에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회사 쪽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소셜라이징하고 팀끼리 이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느낀 게 호주 사람들은 정말 내 시간을 존중해 주는구나. 회사 쪽에서 나의 시간을 정말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물론 막 소셜라이징 이벤트가 많고 같이 뭐 회식 같은 게 있긴 한데 업무 시간 중이 아니라 업무가 끝난 후잖아요. 막 5시, 6시에 마치면 그때부터 막 10시까지 회식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식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오피스에서 그러는 게. 근데 그런 거를 막 업무 시간 안에만 하면 되고, 그 시간에도 또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찍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주로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거의 조금 취해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또 이벤트가 조금씩 있어요. 당연히 직원들 생일이나 이런 건 다 챙기고요. 그리고 매달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호주 자체에서 Are You OK Day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멘탈 헬스 이런 걸 신경 쓰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에는 회사 쪽에서도 이제 Are You OK 이벤트를 열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자그마한 뭐 파티 이런 것도 준비하고 뭐 쿠키 같은 거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 회사 쪽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또 매 분기마다 Scheduled Fu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그날은 무조건 펀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다 같이 저번 스케줄드 펀 때는 골프장에 갔었거든요. 골프 클럽에서 다 같이 어떤 이벤트를 했었고, 다음 스케줄드 펀 때는 이제 볼링장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직원들끼리 이제 소셜라이징 하는 거를 약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펀한 거에서 회사 쪽에서 저희 리뷰 같은 걸 되게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서베이가 항상 와요. 회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만족한지, 뭐 상사한테서 고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어떤 점을 더 뭐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회사 쪽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건 호주 회사 전체적인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라고 너는 의견을 무시하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 두 번째로는 굉장히 느긋한 환경이에요. 되게 릴렉싱하고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no worries, no worries 뭐 이런 말인데, 정말 사람들이 막 됐어 신경 쓰지 마. 만약에 뭔가 듀 데이트가 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바쁜 거 알아. 내일까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보채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약간 이 업무 자체를 되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많이 주지 않아요. 굉장히 느긋하고 약간 천천히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이거를 마감 기한 안에 끝내기 바빠서 막 숫자를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미국 텍스 리턴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히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은 듀 데이트 안에 내가 텍스 리턴을 다 끝내야 되는 거야. 막 빨리 그냥 막 클릭하고 막 대충 숫자 막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고 막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 나는 지금 듀 데이트 안에 빨리 텍스를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급하니까 약간 다들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느긋하니까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알아갈 수 있고 그런 환경이라서, 그러니까 느긋한 면이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주이라는 것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단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정말 개인주의가 심해요.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 특히나 그냥 뭐 매일 점심을 먹을 때 이럴 때도 다들 그냥 혼자 먹어요. 너무 당연하게. 처음에는 약간 대부분 회사에서 항상 동료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점심 먹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혼자 먹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으면서 저희 키친에 테이블이 이렇게 1인용으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다들 그냥 혼자 앉아서 뭐 유튜브 보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점심시간에 요가 가는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저는 걷거든요. 30분 정도. 저처럼 걷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개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역시.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면 또 장점인데 저한테는 조금은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사람들과 조금은 이렇게 막 밥 먹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주의 때문에 약간 놀랬던 게 인수인계 부분이에요. 인수인계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가 막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다른 회사를 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인수인계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만둬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쪽은 그래도 레퍼런스 체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다른데 이미 회사 가기로 되어 있고 이러면 너 레퍼런스 체크에 나한테 뭐라고 씨부리든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 그냥 만약에 한 달을 내가 노티스를 줘야 되면 한 달 동안 그냥 막 내 남은 애니얼 리브를 다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인수인계 자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더라고. 이건 나의 일이 아니다. 난 이제 떠난다. 이건 너의 일.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은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수인계를 저는 다 문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할 때는 순서가 스텝이 이렇게 된다. 문서가 있었고 또 되게 제너럴한 거 저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한테 요구되는 거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고 배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수인계를 이제는 온라인으로 정말 동영상으로 배우고 뭐 도큐멘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앞으로 우리 미래에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진짜 이 말을 할 줄 모두들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어의 장벽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항상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영어의 중요성은 진짜 해외에 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에 그렇게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얘네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영어 때문에 엄청 많이 깨지고 초반에 한 달 정도는 되게 많이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20명 중에 논 네이티브 스피커가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호주인이랑 영국인이었고 저만 이제 갑자기 한국인이니까 그냥 외모부터 이미 나는 우리 팀이 약간 다 백인이거든요. 근데 외모부터 나는 이미 되게 튀어요. 근데 영어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이러니까 얘네는 처음에 내 영어 실력을 되게 높게 봤는지 자꾸 호주식 막 농담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막 얘네끼리 막 빨리빨리 막 농담하고 이러면 내가 그거를 막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알아들어도 난 이게 왜 웃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아무도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데 나 혼자서 막 소외를 막 받았어요. 한 달 동안 막 우울하고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막 스스로 실망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제 저희는 미팅이랑 디스커션,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정말 많아요. 회의하고 뭐 그냥 프레젠테이션은 차라리 조금 쉽거든요. 한 명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집중하기도 쉽고 얘기가 좀 더 약간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거나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열댓 명이 막 이건 이랬어 저건 이랬어 막 묻고 막 대답하고 하는데 내가 이걸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스스로. 난 진짜 되게 아직 멀었구나. 난 이제껏 내가 영어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랑 있으니까 다 깨지는구나. 이렇게 저의 약간 멘탈이 와장창 깨지던 한 달이었고, 지금은 이제 한 3-4달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영어를 이제 3-4달 사이에 확 늘어서 그걸 알아듣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막 몇 마디만 못 알아들어도 그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얘네 뭐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 나는 왜 거기서 댓글을 이렇게 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얘네들도 아는 것 같아요. 세라는 외국인이니까 우리보다 영어를 빨리 말할 수 없구나,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마음이 약간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호주에서 살면은 영어는 진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층 전체로 가도 사실 저희 한 층에 한 100명 정도 일하는데 얼굴이 동양인인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 내가 봤을 때 딱 외국인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 또 보면 다 호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약간 되게 플루언트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애들이고, 저처럼 이제 늙어서 온 애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자부심을 얻고 살아가요. 너네 호주인들, 너네는 이게 너의 한 가지밖에 못 쓰는 그냥 마더 랭귀지지만 나는 이게 세컨 랭귀지로 너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너희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을 다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다들 생각했던 조금 뻔한 부분을 짚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